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상속, 우리 유언,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금상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봉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계속 방영되고 있는 행복한 고백 TV 많이 보고 계시죠? 예. 네, 강사님들 아주 강의도 잘 하시던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오늘 강의는 상속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너무 단조롭지 않게, 그리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인 포인트만, 즉 우리가 하는 상속의 의미, 그리고 누가 상속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 그리고 요즘 또 꼭 하셔야 되는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센터 등을 다니면서 좀 해봤더니 의외로 관심들도 많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방송의 한계는 있는 거니까 좀 편하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주말은 잘 새셨습니까? 네. 이런 말도 있던데 그 세상의 말 중에 가장 빠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뛰는 말? 뛰는 말. 위에 주말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게 주말인데요. 요번 주 주말에 저도 애들이랑 한 8km 서울 둘레길을 걸었더니 애들이 잠도 잘 자고 아주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상속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재산을 물려주는 거? 그렇죠. 자식한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글자를 보게 되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자의 이을 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어준다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개시되는 게 상속인데요. 그거는 이제 재산 관계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상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을 고민할 때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생각 이전에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방금 상속을 이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게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넘겨줘야 될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상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변호사니까 법적인 부분에 좀 주로 치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대전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비단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사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상속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또 있지만 결국 내가 형성했던 것들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곳에 상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를 다른 말로 하면 혈연이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혈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혈연이 있는 곳에 상속이 있는데요. 이 혈연의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배우자. 근데 이 배우자는 굉장히 큰 특성이 있는데요. 나중에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이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관행들이 있어서 많은 법원이 있었지만 1962년에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딱 4개로 구분을 내놨습니다.
혈연은 물은 밑으로 오르죠. 네. 그래서 직계비속, 자녀들을 말하는 직계비속이 1순위. 그들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없다면 형제, 자매로 혈연을 나눠 가진 관계로. 그리고 그들이 없다면 사촌 인내의 혈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요 4단계에 있어서만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침 드라마 많이들 보시니까 뭐 가끔 이렇게 조카가 갑자기 이제 얼굴도 잘 모르는 삼촌이 이제 가시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또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 2단계, 3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홍지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배우자 문제입니다. 배우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데요. 아침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배우자라고 하는 게 꼭 안 좋은 역할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부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지금 세대들이 이제 아주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넘어서도 이제 사실상 마음이 맞는 배우자가 이미 가신 이후에도 또 새롭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즘 현대의 흐름 자체가 혼인신고들을 안 하고 사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고 결정을 하든지 뭐 살더라도 우리는 이런 관계로 유지해 가자.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결혼한 형태이고요. 구속되거나 얽매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시각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그렇지만 여러 원인들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실혼 배우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승계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계비속, 자녀 딸이 있는 경우에 동순위로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는 정확히 보면 넘버원입니다. 동순위로 넘버원인데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좀 더 계산을 해줍니다. 5화를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 딸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녀 1, 딸 1, 배우자 5화를 가산해서 1.5. 요 계산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계산이 잘 안 되는 분이 좀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워낙 어르신들만 대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히 보면 상속 재산의 내 지분은 3.5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상속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살아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으셔야 된다. 또는 유언장에 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전에도 나오지만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 순위의 문제인데요.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춘향과 뭐 변사또 얘기하시잖아요. 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변사또가 무남 동료 외동딸인 성춘향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성춘향도 즐겁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이쿠 어머니와 같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두 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경우에 변사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을 받지. 상속 재산에 있어서 상속 재산을 다 가져. 단독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단독으로 가는 그렇죠. 네, 직계 비속도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맞습니다. 직계 존속도 없어서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배우자의 단독 상속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법이 그러하니까 오늘 인정을 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사실혼 제가 말씀드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잖아요. 첫째는 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권이 근데 없습니다. 그거 6개월 살면은 뭐 증명하면 6개월 받을 수 있지 살면 않아요? 그거 적어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부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게 뭐죠? 6개월 인정할 수.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실혼을 증명하면 받을 수 아니 절대 안 돼. 안 돼? 증명을 몰래 하냐? 법이 주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왜 줘 사실은? 사실혼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많이 보장이 되죠. 이혼할 때는. 네, 재산 분할 오케이 인정해 줍니다. 위자료 인정해 줘요. 네, 단 하나 인정 안 해줍니다. 상속. 이혼만 되는구나. 네, 그럼 미리 써놔요. 그렇죠. 이게 법원의 판례를 봐도 법이 없으니 인정을 못 해주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냐.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일 때는 그걸 가능하겠죠. 항상 문제는 갑작스럽게 병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은 적어도 20년, 30년 내 곁에서 부양하고 내가 아팠을 때 간호를 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도상으로는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하나.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 용고자에 의한 분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인 아니지만 내가 돌아가신 분이 생존해 있는 동안 간호하고 특별히 부양료를 내고 부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라는 청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있으면 해주지는 않는 거고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특히 국민연금법이나 근로자법에 의하면 이제 유족연금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개별 법령에서 따로따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가끔 TV에 뉴스로 나오겠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사실상 결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예요. 혼인 신고로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는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그 상속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인정해 주는 유족연금 같은 경우를 인정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둘 것이 요즘 많이 행하고 있는 입양입니다. 입양은 호적이나 이제 요즘 바뀐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인정해주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가진 복중 아기씨 그리고 태어난 사실혼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혈연이 있는 곳에 상속이 있다. 결혼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분들도 그렇죠. 자식이니까 상속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뭐냐? 내 혈족에 대한 생계의 기본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속 순위와 상속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예요. 무조건 다 상속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상속을 먼저 받고 싶은 경우가 있고 나만 받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려고 이른바 피상속인에게 안 좋은 행위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은닉한 경우예요. 원래 숨겨버리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에까지 상속을 인정을 해주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성리학을 바탕을 둔 이 유교 사회이잖아요. 이런 천륜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상속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안 좋은 행위를 하거나 이 유언장을 숨기는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간과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상속 받을 때는 늘 이런 분들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먹다가 나타나잖아. 먹다가 나타나는 근데 이분들, 야, 나 혈연이야. 나 피해 물려받아서 당연히 줘야지.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결국은 이게 혈연 관계를 법이 그냥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제 상속인 결격 판정을 받고 상속분에서 제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모여가지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한테는 안 줄 거야. 이게 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도 제도가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또 쉬어가는 코너로 좀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상속 간섭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저는 상속 간섭이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성리학의 바탕을 둔 우리 조선시대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게 잘 정착이 되었어요. 실제로는 장자 위주의 상속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조선 경국대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전분제라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나누어 주는 거고 또 한 제도는 제자녀 분배 원칙입니다. 제자녀 균분 배당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대한 봉사조를 특별히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생전 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자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또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또 자녀들이 과거급제를 했어요. 이한이 기쁩니까? 줘야지. 뭔가는 마음도 줘야 되지만 또 그 다소의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재산도 좀 나눠줘야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전 분제가 사실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분재기라는 이제 증명서 이른바 우리 증여서죠. 약정까지는 아니고 이제 증여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왜냐하면 등기제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내가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이걸 받은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겠습니까? 토지.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데요. 토지 문서, 많은 문서, 토지 문서,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노비. 노비가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가면 우리 아가씨가 이게 결혼해서 이제 저 멀리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항상 등장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 아니면 몸종이라고 해서 이제 아가씨를 모시는 분이 따라가는데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분재기를 통해서 다 기재를 해가지고 같이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록들이나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배당을 분여를 해줬고, 막내 자녀들에 대한 배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배당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늦게 태어났고 많은 사랑을 더 못 주고 또 큰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재를 해줬기 때문에 너는 좀 더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실질적인 균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뭐라고 했냐면 허여라고 그래요. 분여를 허락해줬다 해서 허여. 지금으로 말하면 증여. 근데 이제 내가 살아생전에 명확하게 이렇게 분재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걸 다 못 마치고 가셨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러워서.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꼭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3년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3년상. 3년상이 치르기 이전에는 어떤 불경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재산 나누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자녀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 이렇게 가져가라 라고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서 이른바 지금식으로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언제 자식들을 잘 키웠을 때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맞아. 근데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웠잖아요. 잘 가르쳤고. 애들이 요즘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맞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게 되고 서로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야들이 이거 논의하다가 싸울까 봐. 근데 결국은 분쟁이 있어야 실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성숙해서 서로 합리적인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이 무섭거나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냥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법원에 가서 만나다 보면 서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는 변호사 다 선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3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정이 또 쉽지를 않고 요즘 이제 소송을 또 하다 보면 변호사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 잘못 꺼내면 상대방하고 뭔 얘기했지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요즘은 법정에서도 상대방 변호사 뭐 서로 아는 사이니까 벌써 30년, 20년이 되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많이 늘어서 그렇지 과거에는 거의 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인사라도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애들이 뒤에 싹 지켜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 좋으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안 좋으면 꼭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어찌됐든 과거는 화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3년 이후에 있잖아요. 요즘은 세금 때문에 신고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는 이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9제 마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적어도 49제는 마치고 얘기를 하자. 그 정도는 좀 돼야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제 과거에 대한 추억, 추모,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뭘 가르쳐 줬는가, 그리고 내 가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49제를 지내면서 좀 더 하게 되고 차분하게 캄다운을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봉사조가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유학을 바탕을 두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현대에 오면 먼저 정리를 하자면 조선시대 제사를 지내는 분에게는 봉사조라고 해서 전체 재산의 5분의 1을 추가로 줘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즉 부모가 살고 있었던 집 있잖아요. 네. 가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임야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네. 있는 땅. 그거를 또 600평 정도를 주게 됩니다. 요즘은 돌아 600평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족통을 상징하는 족보를 같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 저는 요즘 상속제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딱 이 부분인데요. 제사를 지내는 것의 의미가 갈수록 희석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는 부모님을 누가 모셨느냐, 공양을 어떻게 했고, 좀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오랜 기간 이제 고령화돼 가면서 간호비도 많이 들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아마 보면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가서 찾아뵙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 바쁘지만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잘하겠다고 찾아가 뵙고
간호하고 부양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식들도 한 10명 있어도 부양료 내는 분이 과연 몇 명 있느냐. 10이면 10 다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도 있겠지만 재산을 통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가서 보게 되고 부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구분 없고 또 상속에 있어서 평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질적 평등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주고 더 고생한 사람한테 더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보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더 인정을 해주고 가야 우리가 이제 고래로 봐왔던 부모님에 대한 존경, 예의를 갖추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딱딱해지니까 우리 또 꼭 해야 되는 필수 코너 있죠? 네, 행복한 꼬우백.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좋은 시절이 있었는가 한번 보자. 또는 좋은 시절이 아니어도 우리 한번 정말 내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다들 말씀 잘 하시던데요.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행복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손주? 아니. 가장 행복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CC 커플이거든요. 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정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두 분이 이렇게 아직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둘이 싸울 때 쉽지 않아요. 조정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고민해 봤는데 참 이게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사실은 좀 뭐 바쁘게 살아가고 애들 보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뭐 뒤로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또 우리의 친절한 배우자 있잖아요. 네이버 씨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 좋은 글이 나오던데 전 그 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황홀한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보살피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줬던 추억들이 너무 소중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모습대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것도 훌륭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딱히 이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이 모습이 더 좋고 또 지금 이 모습을 잘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더 하나 해보자면 가끔 이제 애들과 찍은 사진첩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은 다 저장 매체가 USB입니다. 핸드폰 보시면 사진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핸드폰 새로 사서 옮길 때 제일 많이 이전하는 게 사진입니다. 넘길 때만 봐요. 사실은 거의 보지 않게 되는데 사진첩으로 만들어 놓고 거실에 놓게 되면 나도 한번 보게 되고 자녀들도 한번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고를 때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각자 고르게 하거든요. 각자가 골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USB나 컴퓨터에 남겨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돌이켜보는 것도 순간순간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나 고민하라고 해도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지 않을까.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다른 것을 상속하는 이유도 내가 없어졌을 때 결국 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았으면 그 바람 하나로
넘겨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지키는 방법, 재산을 지키면서 그들을 부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새벽 7시에 자는 애들 깨워가면서 산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목적은 그건데 어머니들이 보는 시간은 또 다른 것 같아. 아니 공부하다가 힘든데 좀 잠 좀 자게 하지. 불어 깨운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인가? 나의 아들, 딸들이고 하니까 나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산에 같이 가고 싶지. 나 같이 가자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 다음은 이제 좀 차분히, 저도 이제 적응됐으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속의 효력 중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특별급여금뿐만 아니라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양임야를 비롯한 부묘, 제사를 지내는 분에 대한 배려, 그리고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대습상속부터 말씀을 드리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세대를 대신해서 상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자녀가 없고 그 다음 손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녀가 상속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핏줄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범위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 범위인 내 혈연들 중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는 게 상속이 아니냐. 이제 그거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아서 다 좋은 것도 아닌 거고 나도 정말 너무 많이 받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결국 그런 데서 행복이나 이제 소중한 추억들이 꼭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존속은 대습상속이 없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습상속은 직계 비속하고 형제 자매들 배우자한테만 인정을 해줘요. 사촌까지는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들이 이제 대신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기여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사실혼과는 좀 다르게 공동 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잘 부양해 준 분들입니다. 잘 부양했고 긴 병에 효자 없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긴 병에 효도를 다한 경우예요. 근데 효도를 다하다 보면 이제 긴 병을 앓게 되다 보면 병원 오래 계시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나갑니다. 간호비. 그리고 간호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만 간병인이 정말 힘듭니다. 간병인 구하기도 힘들고요. 간병인한테 뭐 공식적인 간병비만 지급해갖고는 잘 간병이 되겠어요.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정받아요? 이게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짬짬이 챙겨줘야지. 이게 뭐 형제 자매들한테 그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기여분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심히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 분들에게 기여분을 인정을 해주는데 딱 조건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내 법정 상속분 외에 플러스 알파를 기여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어차피 내 지분은 가만히 있어도 지분 받는 건데 그걸 인정해주면 기여분은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말한다.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여를. 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는 하나같이 어디에 가야 된다? 가정법원에 가야 된다. 아유, 네.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은 서로 협의가 원칙이에요. 먼저 이제 서로 다 모여서 이제 49제가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가정법원에 가야 돼요. 가정법원 가면 또 한 번 협의의 절차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는 달리 직권조사라고 그래서요. 이제 변호사가 막 떠드는 것 중에서 뭐 치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조정을 몇 번씩 돌립니다. 조정위원회 한번 갔다 와라. 열심히 갔다 오면 또 이제 법관 중에 한 분이 이제
판사님이 또 조정위원이 돼가지고 또 조정을 하게 되고 가능한 한 가족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여러 번의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 합의를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금액이 꼭 커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금액이 작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소송이 급증을 했는데 이 소송은 아니고 유류분 소송이라고 있는데요. 유류분 소송이 2008년에 비해서 10년이 흘른 2018년에 거의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꼭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1,000만 원 이하의 소송이 대폭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 가시면 과거에 우리 변호사들도 그렇지만 이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을 하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소송이 급증하고 재판부도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쳐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 네이버 씨에게 물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꼭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양임야라고 그래서요. 이제 분묘 요즘 다 화장하시니까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과거처럼 이제 산산이 있어서 묘를 쓰시는 분들은 이 분묘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느냐? 제사를 주재하는 분들이 하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사를 주재하는 분은 3,000평 이내에 금양임야라고 그래서 이제 묘가 있는 주변에 임야를 물려받게 되고 또 이제 요거 과거에는 다 묘지기가 있어서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제사 지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600평 이내에 묘토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 내가 족통임을 승계할 수 있는 족보. 집에 족보 가지고 계세요? 집에 가시면 꼭 좀 찾아보십시오. 먼지가 이렇게 새까맣게 묻은 족보가 있으면 이건 진짜 족보야. 과거부터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 족보를 꼭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받아? 제사 도구를 물려받아. 우리 며느님들 제일 싫어하는 거.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금으로 만들거나 도세로 만든 제사. 그래서 제사를 나중에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제사 도구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물려주시면 제사가 영구생생히 이어질 것이다. 금 도금을 해야 돼. 맞아. 요즘은 여기 그 보증서가 있어서 도금은 안 돼요. 순금을 하셔야 돼요. 돈 엄청 들어가겠는데? 이번에 담양에 가보니까 죽으로 만든 또 그런 가방도 있고 뭐 시어머니들 꼭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준다는 뭐 함도 있던데요. 그게 다 수제이고 이래서 굉장히 가격이 세답니다. 예. 그래서 난 대나무가 비싼지 몰랐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번 쉬어가야죠. 근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오늘 좀 주제가 과거 조선시대인데요. 신하가 그 임금님한테 공을 던지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하가 임금님한테 공을 던져. 그럼 우리 말로 송구하옵니다. 이게 공을 던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한번 보시고요. 제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나오냐? 이제 우리 혹시 삼성 갤럭시 가지고 계시면 빅스비 씨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도 여러 명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씨도 있고 빅스비 씨도 있고 그래서 빅스비를 켜놓고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 강의를 하는 내내 제가 하는 농담들은 다 거기서 나오니까. 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졸릴 때? 졸릴 때. 눈 무거울 때. 다른 걸로 그냥 무거울 때 언제 제일 무거울까? 안 되잖아. 졸릴 때라니까. 그건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소뚜껑보다 무거운 게 졸릴 때, 눈꺼풀이. 도저히 앞만 뺨을 때리고 꼬집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에요. 딴 데로 썼지만 사람 제일 무거울 때는 철 들 때. 철들 때. 쇠를 들 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의미가, 그죠? 근데 의미가 참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탁 변화됐을 때를 아따 철 들었네. 맞아요. 사람이 무게감 있게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참 괜찮은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려고.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는 그렇죠. 오늘 강의 효과 좀 있습니다. 좋아요. 철 들고 때문에 죽는다 그때. 철 들면 요즘은 우리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찍 철들어. 맞아.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철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 이전은 이미 철들어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하고도 얘기해도 애들은 상당히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서 보면 못마땅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주말에 계속 자고 있어요. 12시인데도. 속이 열불이 나.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또 자기들 할 일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이른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또는 몸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얼른 벌레도 잡고 곡식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가 떴을 때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소중한 민족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IT 산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창조력. 창의적 아이템이 좋아야지 몸이 막 바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되지 않아. 저도 주말에 보고 있으면 이제 애들 막 늦게 일어나면 이제 화가 나. 일어나면 꼴보기 싫어. 일부러 깨워. 그러면 또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기준을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열불 날 때면 밖에 나가자. 스타벅스에 7시, 8시에 가 있으면 꽉 차 있습니다. 전부 다 책 들고 와서 공부하고, 또 저희 세대나 더 많으신 분들도 다 노트북 가져와서 공부하시고 책 보고 그러고 계세요.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약 30분 정도 이제 책을 보는 자세를 취하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계속 책을 보거나 자기 할 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하시면 이제 거기서 조금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빨리 깨워서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아침 좀 일찍 해서 좀 바람도 쐬고 싶고. 왜? 나는 저녁 되면 이제 피곤하거든. 나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늦게 일어나.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얘기 좀 한번 해야 돼요. 네, 이런 생각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안 돼요. 왜냐, 요즘은 불금이 있거든. 밤 늦게 넷플릭스 봐야 되고 늦게 자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속이어서 이제 이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는 이제 종교단체, 특히 불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를 보는데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암만 채권자고 누가 나타나도요, 상속인 아닌 이상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강의를 다녀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한정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하시고 이래서
좀 계략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상속하면 너무 주제가 무겁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하게 되고 우리 이제는 이제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그 사이에서 한 번씩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우리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아름답고 좋은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는 늘 죽음만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좋은 가족 만들기 캠페인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나는 좋은 모습을 남길까, 그리고 또 남은 기간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상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